안녕하세요. 하늘나는 농부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규정만 소개하는 영상이 아닌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골라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하나농의 쉽게 쉽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였던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미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는 많은 컨텐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체류용 쉼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체류용 쉼터는요, 정부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한 간단한 홍보물만 봐도 대충 이게 뭐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설 규모나 관련 규정은 홍보물 보시면은 대충 아실 테니 이거 역시 생략하고요. 체류용 쉼터가 가진 의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대로 농촌 체류용 쉼터는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즉, 농촌의 땅을 구입한 도시민이 그 땅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농촌 숙소라는 거죠. 물론 도시민을 위한 숙소라고 해서 농촌에 사는 농업인이 체류용 쉼터를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농업인도 체류용 쉼터를 지어서 일꾼들 숙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쉼터가 숙소라는 겁니다. 기존 농막은 숙소가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불법으로 숙소로 사용이 되어 왔죠. 근데 이번에 체류용 쉼터가 생기면서 합법적으로 숙소를 쓸 수 있는 건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체류용 쉼터가 가진 가장 큰 의미입니다. 체류용 쉼터를 숙소로 규정을 해 놓음으로써 숙소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규정을 명시화했으니까요. 기존 농막 설치에 대해서는 농지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 수도, 정화조, 지붕 처마, 데크, 주차장 등 취사와 숙박, 생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말 애를 먹었고, 기준도 지자체마다 전부 달라서 농막 설치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체류용 쉼터는 농막과 달리 숙소이기 때문에 취사와 숙박을 위한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란이나 문제점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체류용 쉼터 도입은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체류용 쉼터가 만능은 아닙니다.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기 전에 주의할 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체류용 쉼터에 전기, 수도, 정화조,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아니라 관련 법률인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주차장법 등의 규정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법에 따라 체류용 쉼터 자체는 설치가 될 수 있어도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에 맞지 않으면 다른 시설들은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경우에는 체류용 쉼터 건물만 땅에 가져다 놓고요, 전기, 수도, 수세식 화장실, 주차장 등은 설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체류용 쉼터를 숙소로 활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니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셔서 체류용 쉼터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구입한 시골 땅에 전기, 수도, 정화조, 주차장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의 경우에 내 땅 주변에 전봇대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가 내 땅을 둘러싸고 있으면은 전기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도시인의 필수 위생시설인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에도요, 내 땅 옆에 하수를 방류할 수 있는 또랑이나 구거가 없고요, 또 지자체에서 설치한 오수 시설이 없으면 정화조 설치가 불가능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건물 외부에 푸세식
간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체류용 쉼터를 설치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체류용 쉼터의 존속 기간 문제인데요. 체류용 쉼터의 존속 기간은 기본 3년이고요. 최대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해서 12년 동안 존속할 수 있습니다. 최대. 즉 체류용 쉼터를 설치한 후에 12년이 지나면 체류용 쉼터로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 존속 기간을 둔 거는 법 규정상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류용 쉼터는 엄밀히 말해서 건축법과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들의 예외적인 특혜 규정이고요. 특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어떤 분들은 체류용 쉼터를 설치한 지 12년이 지나면 반드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12년이 지나면 체류용 쉼터를 사용한 그 건물을 정식으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서 건축법상 타당한 건축물로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 후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서 정식으로 주택을 지어 사용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은 더 이상 그 건물을 체류용 쉼터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류용 쉼터를 설치하실 분들은요, 반드시 12년 후에 어떻게 내가 이 건물을 처리할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설치해야만 합니다. 만일 내 땅이 정식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면 체류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더라도요, 12년 후에는 반드시 건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으니까요. 네, 이상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예, 정말 간단하죠? 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인 부분. 아무쪼록 체류용 쉼터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농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행 이후에 미흡한 부분이 반드시 나올 텐데 아무튼 이러한 미흡한 부분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